방에 들어섰는데 왜 들어왔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옛날 영화 배우의 이름이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 애타운 적은요? 익숙한 상황이죠. 이런 현상은 나쁜 징조가 아니라 우리 뇌가 자, 이제 좀 운동해볼까 하고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은 60세 이후에도 맑은 정신과 날카로운 기억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약속하건대 여러분은 흔해 빠진 낱말 퍼즐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뇌 훈련을 흥미진진한 활동으로 바꿔줄 놀랍고도 심지어 즐거운 몇 가지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다소 약해지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뇌의 신경 연결망이 그저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희소식은 뇌도 근육처럼 훈련할 수 있고 또 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나이에도 뇌가 변화하고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 이제는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확한 방법은 바로 뇌 활동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서랍 속 먼지 쌓인 고등 수학 교재부터 꺼내려 하지 마세요. 다시 책상에 앉아 고통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뇌는 정말 영리한 기관이에요. 에너지를 아끼고 모든 일을 자동화하려는 경향이 있죠. 우리의 과제는 이 루틴을 부드럽게, 하지만 끈기 있게 깨뜨리는 겁니다.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연습부터 시작해 볼까요? 다음번에 간단한 장을 보러 갈 때 목록은 집에 두고 가세요. 5월 7가지 품목의 이름을 외워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이나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바구니에 바삭한 바게트, 차가운 우유 한 병, 그리고 아침 오믈렛을 만들 계란 한 팩을 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간단한 시각화가 여러분의 기억 중추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할 거예요. 이번에는 좀 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해 보세요. 예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휴대폰 앱으로 이탈리아어 몇 마디를 익혀보세요. 영상 강의를 보며 하모니카로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는 법을 배워보거나 손주들을 놀라게 해줄 새로운 보드게임 규칙을 파악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빠른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미지의 길을 닦아야만 해요.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죠.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 새로운 화음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뇌 훈련의 핵심 비결은 바로 새로움과 익숙한 안락함에서 가볍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뇌에 도전을 던지세요. 하지만 흥미와 즐거움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마도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싶다면 다리를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신체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의 연관성은 아주 직접적입니다. 우리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으로 몸으로 들어오는 전체 산소의 약 20%를 사용하죠. 그렇다면 이 산소와 영양분은 뇌까지 어떻게 도달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혈액을 통해서죠. 우리가 움직이면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액순환은 활발해집니다. 이건 마치 정원에 물을 주려고 수도꼭지를 최대로 트는 것과 같죠. 이처럼 뇌는 신선하고 산소가 풍부한 피를 흠뻑 받게 됩니다.
이는 말 그대로 뇌세포,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세포들을 씻어주고 영양을 공급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렇다고 올림픽 기록을 세우거나 마라톤을 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입니다. 공원에서 활기차게 걷기, 수영, 노르딕 워킹, 춤, 심지어 정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30분만 투자해도 이미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보세요. 매일 하는 산책은 그저 다리를 위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기억세포를 위한 충전 시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근육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움직여라, 새로워져라,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라 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오랫동안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즐겁고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크로스워드나 퍼즐에만 집중하느라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명석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 있어 고독과 고립은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생생하고 진정한 소통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뇌를 위한 복잡하고 종합적인 훈련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말하는 요점을 파악하기 위해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뇌는 즉시 정보를 분석하고 적절한 답변을 위한 단어들을 고르며 그것들을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조합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기 위해 억양, 표정, 감정을 살피게 됩니다. 이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엄청난 작업입니다. 그러니 혼자 고립되지 마세요. 소통할 기회를 찾아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오랜 친구에게 전화해보세요. 원예, 체스, 합창 등 관심 있는 동호회에 가입해보세요. 계단에서나 가게에서 이웃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심지어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과 함께 본 영화나 읽은 책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기억력에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줄거리의 세부사항, 등장인물의 이름, 그들의 행동 등을 떠올리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혼자서 기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한 요소인 감정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정보를 기억 속에 훨씬 더 견고하게 저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우리의 뇌는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뇌의 이러한 기쁨과 이 중요한 훈련을 빼앗지 마세요. 또렷한 기억력을 위한 네 번째 비결은 바로 주방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올바른 식단이죠. 뇌는 값비싼 고급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고급차에 저품질 연료를 넣지는 않을 테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대식가, 기관이기에 최고의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기억력과 집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럼 이제 뇌 건강을 위한 슈퍼푸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연어, 고등어, 청어와 같이 지방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이들은 뇌세포의 주요 구성 요소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 특히 호두와 다양한 씨앗류를 식단에 꼭 추가해야 합니다. 이는 귀한 신경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의 보고와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아로니아, 체리처럼 색깔이 선명한 베리류도 잊지 마세요. 이들은 뇌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멀리해야 할 것은 바로 설탕과 가공식품입니다.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흔히 말하는 브레인 포그, 브레인 폭 현상을 유발하여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억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도 마찬가지로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바로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뇌의 약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벼운 탈수만으로도 피로감, 두통은 물론 건망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물컵이나 물병을 두고 시간당 몇 모금씩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올바른 식단은 단순히 엄격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를 위한 의식적인 보살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중요성 면에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5번째 방법은 바로 양질의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잠을 단순히 몸의 휴식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뇌에게는 가장 바쁘고 중요한 작업 시간입니다. 수백 권의 새 책이 하루 종일 들어와 뒤죽박죽 쌓여있는 도서관을 상상해 보세요. 밤이 되면 부지런한 사서, 즉 우리의 수면이 찾아와 모든 책을 제자리에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바로 수면 중에 뇌는 하루 동안 받은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분류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보존해야 할지, 무엇을 버려도 될지 결정하죠.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기억은 단기, 임시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어 수년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과정은 방해받습니다. 사선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혼란이 쌓여 결국 건망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기억의 또 다른 교활한 적은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소량은 유익하지만 과도하면 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 영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장을 푸는 법을 배우세요. 자신만을 위한 평온한 저녁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하고 조명을 낮추고 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 보세요. 간단한 호흡 운동이나 짧은 명상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단 1분만이라도 의식적인 호흡을 하면 스트레스 수준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충분한 휴식과 평온함은 사치가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예상치 못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방법들, 두뇌 활동, 운동, 교류, 식사, 그리고 수면은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진정한 힘은 바로 조합에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친구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새로운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5가지 강력한 메커니즘 중 3가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걷고, 대화하며 동시에 줄거리에 세부 사항을 떠올리며 뇌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혼자서 1시간 동안 어려운 십자말풀이에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국 기억력의 가장 이로운 것들이 동시에 우리 삶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60세 이후의 기억력 훈련은 지루한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뇌에 새로운 도전을 주고 더 많이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교류하고 올바르게 식사하고 충분히 잠을 자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뇌가 분명 감사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력 훈련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은 집중력을 향상시킨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담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